이번 강좌는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은 가격이 높을 때 공익적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강제적 교환 불합해서 동가치걸 돌려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환지 계획을 갖다 작성을 해야 돼요. 뭐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환지 방식을 하려면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그럼 환지 계획 작성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가권자가 다르다는 것, 이걸 꼭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해봅시다. 환지 방식은 가격이 높은 경우에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 통해서 원칙적으로 동가치, 같은 가치의 것, 동가치 것을 돌려주는 것을 한다. 자, 종전에 이제 가치적 개념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면적을 기점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적식, 평가식 이런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돌려주는 걸 원칙으로 한 것을 환지 방식이라고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환지 방식에서는 뭐가 있으면 이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환지 계획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땅들이 이와 같은 땅들이 불특정하게 획정된 땅들이 있다고 생각을 갖다 한번 해보자고요. 쟤들끼리. 자, 여기 갑이 있겠고, 을이 있겠고, 병이 있겠고, 정이 있겠고, 무가 있겠고, 경이, 무기, 다음 경이 있겠고, 다음에 신이 있겠고, 임시가 있겠고, 개가 있겠고, 자, 여기에 서울시 땅이 있겠고, 그 다음 국가 땅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 보면 또 이제 뭐 우리가 파출소 용지 같은 경우 이것도 각 기하에 있겠지만 어쨌든 기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겠고요. 또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외국인 땅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땅인데 이 땅은 지금 보니까 기반시설이라고 하고는 결국 도로 하나뿐이 이렇게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도로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걸 예전에 농경지 정리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을 다 정부가 수용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조합을 만들어서 하라. 농지계랑 조합. 오늘날 농어촌 그 공사에 전신이 된 건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돼 있는 땅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동이라는 겁니다. 제가 마음 빼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방금 이루어졌던 이런 형태의 땅들에 대한 개념들을 갖다가 이루어졌던 이런 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요렇게 됐던 걸 갖다가 소위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해가지고 공익적 효용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돌려주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것을 이렇게 가져갈 때 미리 이와 같이 그리는 걸 환지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첫째, 설계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환지 설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환지 설계. 그 다음에 이게 갑의 땅, 을의 땅, 그런데 이제 갑을 병이라고 했지만 이 땅마다 다 뭐예요? 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해서 100번지까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각 땅에 대한 필지별 환지 명세가 있겠죠. 이 4번지 땅은 갑의 거고 면적이 얼마고 지목이 뭐다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요 갑의 제자리 환지 원칙이라면 갑을 요 땅 대신 지금 요걸 다 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갑을 갖다 주기 위한 계획이랍니다. 환지 설계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요 땅을 이렇게 돌려주겠다 하면 자, 요 땅의 면적과 이 땅의 면적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필지별, 권리별 환지대상 무슨 명세가 나와야 돼? 토지 명세가 나와야 되겠죠. 환지니까 토지 명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종전에 요것뿐이 없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도로망을 구축했네요. 그 이런 건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류지라 합니다. 돌려주지 않고 내버려두는 땅, 그러니까 본래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을 보류지라고 해요. 그럼 그 보류지 중에서도 가장 좋은 이런 노론자 땅 같은 거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서 팔 수 있겠죠. 그걸 무슨 지라면 채비지라고 합니다. 그럼 채비지도 우리 일종은 돌려주지 않는 보류해주는 보류지의 일종이 채비지입니다. 그래서 채비란 말은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학교 시간에 대체제 배웠죠? 채, 비,
비용으로다가 충당할 수 있는 땅을 채비지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 쓸 수 있는 땅을 채비지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채비지, 보류지라는 것이 나와야 되겠고, 그게 어디 나와야 돼요? 환지계획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또 나가서는, 여기 보니까, 소위 지방자치단체, 국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공공단체가 될 수 있는데요. 그것도 뭐, 파출소도 역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국가권은 하겠지만, 갑에서 개까지 12로 했다가, 15명인데, 15개 이거 다 졸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 여기다가 뭘 갖다 하시면, 여기 있는 곳에다가 집합 건물을 줘가지고, 집합 건물을, 그냥 편하게 집합 건물을, 집합 건물 줘서 너희들 작은 아이들, 너희들 대신, 땅 대신 건물 주겠다 하는 것을 입체환지라고 해요. 입체환지. 그 이렇든 입체환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의 정한 사항 있죠? 수입 지출 계획서. 그다음에 평균 부담률과 비례율에 의한 계획서. 자, 이건 뭐 할 때는 평가식으로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럼 평균 부담률이란 말은 어떤 경우를 갖다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면적식이라는 거는 뭐가 나타나면, 토지 부담률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부담률. 내 땅 중에서 이같이 보류지처럼, 공공실로서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 그 율, 그걸 토지 부담률이라는 거예요. 면적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뭐가 있다 보시면 소위 평균 부담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 평균 부담률이란 말은 어떤 의미로 할 수 있냐, 이걸 지금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살짝 해두세요. 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지금 여기 갑의 땅이 요 땅이었는데 면적으로 보면 엄청 떨어졌죠. 그렇죠? 근데 면적으로 보면 엄청 떨어졌는데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이 땅보다 이 땅의 가격치. 자, 내 땅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짜리다. 그럼 개발하게 되면 4배 오른다. 그러면 4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사업 시행에 필요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 가치적 측면에서 보면 얼마를 내가 들어가야 될 거냐. 알겠죠? 그러면 내가 몇 배 올랐는데 그중에 내가 부담할 필요가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을 평균 부담률. 이건 내 땅 중에서 얼마만큼 무상으로 기속됐느냐 하는 것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토지 부담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 부담률 중심인데 요새는 이제 평균 부담률 쪽으로 강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교재에도 평균 부담률과 비례율, 권리가액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권리가액 같은 건 내 땅에 대해서 몇 배 올렸냐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평균 부담률이라고 하는 것은 총 사업비회 중에서 내 땅이 갖고 있는 가액에다가 채비지 평가액 합쳐가지고 거기서 내가 부담할 비율, 이걸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지 계획을 갖다 작성할 때 기준이 있는데 그 내용에서 본다면 기준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여러분들 출제가 많이 되는 건 예외 쪽에 가끔 많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봅시다. 첫째,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그랬죠. 자, 위치, 지목, 면적이 있습니다. 종전 토지와 환지에 대해서 종전 거와 종전의 토지와 환지 위치, 환지의 위치에 대한 요거에 대해서 뭘 갖다 놨느냐. 위치, 지목, 면적 여기 있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우리가 토, 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이걸 고려해서 정하는 것, 이걸 갖다 이제 뭐냐, 적응환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적응환지. 다른 말씀은 절충주의,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잘 이해가 안 가면 이러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문전 옥답, 예를 들어서 4만 제곱미터하고 문전 옥답 4만 제곱미터하고 천수답 10만 제곱미터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갖고 있다. 그 여러분 어느 걸 가치를 합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누가 더 크죠? 천수답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면적 대비로 보면 얘가 클 것 같지만 사실상 여기 봐요. 문전 위치가 좋은 거죠. 그렇죠? 토질, 옥, 기름질 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답은 지목 아닙니까? 같은 지목일지라도 면적은 얘가 더 크지만 나머지 이건 얘가 더 좋잖아요. 뭐 위치, 토질도 좋고. 그렇죠? 그 다음 여기 천수답
위치가 안 좋다는 얘기죠. 왜? 하늘 아래에 있는 것으로서 수리, 물의 이용, 하늘을 봐야 농사 짓는다는 얘기는 결국 비가 와야 농사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면적식 때문에 이게 크겠지만, 사실상 이걸 다 고려해 볼 때는 이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절충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충주의. 그런데 이거에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의 예외는 어떤 경우냐?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환지 부지정.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속된 표현으로 다 떠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소위 떠나겠다는 얘기인데, 나 떠나겠소 하는 사람이다. 그죠? 그러면 어떤 경우냐? 자기들이 신청해서 할 수도 있겠고, 사업 주체가 당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동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떠나겠다는 걸. 자, 그럼 이때, 이거는 누가 하느냐면 소유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자, 소유자가 떠나겠다는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때는 반드시 누구에 동의하면 이 임차권자도, 소유자 떠나면 임차권 떠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시험을 하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환지 부지정식 신청이나 동의에서 부지정할 경우에 떠나겠다 하면 누구의 동의를 얻느냐? 임차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과소하니까, 너무 면적이 작으니까 직권으로 안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직권으로 안 주겠다. 당신 떠나시오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안 주겠다는 얘기겠죠. 자, 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익사업 용지 중에서 공익사업 용지가 아니라 일단은 파출소 용지, 저기는 파출소 용지가 지금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신도시가 되니까 가장 좋은 자리 가서 앉을 수가 있어요. 자, 종전에 여기 봅시다. 그림을 그렸는데 이쪽 가봅시다. 여기 귀퉁이에 파출소 용지가 있었죠. 근데 얘는 자기가 좋은 가장 합리적인 자리에 가서 그것도 대빵만하게 크게 등장할 수 있어요. 왜? 도시군계획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파출소 있던 종전의 것은 어떻게 돼요?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거하고 다른 사람 땅으로 줘야 될 거죠. 그럼 본래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철거하고 다른 사람 땅을 준다 소리가. 자, 그러면 여기서 용도가 폐지된 공공시설 중 불용지, 용도가 폐지된 거. 파출소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도가 폐지됐다. 그 용도가 폐지된 건 어떻게 할 거냐? 자,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 즉, 다른 환지 대상 토지가 된다 소리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죠.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이 된다. 그럼 철거하고 다른 사람 땅을 주겠다는 얘기는 본래 파출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면적을 고려해서 증환지할 수도 있고 감환지할 수 있어요. 이건 다 직권을 하는 거예요. 늘려줄 수 있고 줄여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면적 조정. 그 다음 나가서 입체 환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앞서 그랬죠. 자, 저기 땅 너무 적으니까 빨간 집합 건물에다 줘서 입주권 주겠다 하는 소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때는 가가지고 이제 신청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뭘 통해서? 신청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신청을 받는 겁니다. 다음 뭐가 있냐면 공공시설 용지. 그럼 앞서 배웠을 때 여기 공공시설 용지 분명히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때 이 공공시설 용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지금 뭐 한다 그랬어요?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거 도시공객시설. 자, 이거는 적용받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 포인트다 하는 걸 보시면 되겠고. 나가서 이제 채비지가 있겠고, 채비지가 있겠고, 보류지가 있죠. 이 중에 어느 게 더 넓은 거예요? 보류지가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 중에 채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채비지는 1단으로 조성해 주는 겁니다. 1단으로. 그래서 나중에 도시개발법에서 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먼저 줄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거기 토지 부담률이라는데 앞서 했던 거죠. 토지 부담률은 내 땅 중에서 자, 어떻게 되냐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부담하는 땅에 대한 비율. 그래서 다른 건 다 차지하더라도 꼭 아실 것은 이걸 볼 수 있어요. 환지계획구역 전체에 대해서
이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50%를 초과할 수 없어요. 다만 그 환지계획구역 특성상 지정권자가 50%가 가져가는데 좀 넘어야 되겠다. 알겠죠? 그러면 60%까지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60%를 초과한다면 토지 소유자 자기 권리가 빼앗긴 걸 마찬가지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 자, 그걸 되겠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은 그 환지계획구역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 안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유폭이 25m 이상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25m 이상 도로는 자 누가 부담해야 되겠죠? 그 도로가 25m, 이 안에 25m 도로가 있다는 건 결국 누가 유리한 거죠? 땅 주인들이 유리한 겁니다. 사실상 자기 땅 중에서 무상 나갔지만 그래도 유리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 땅에서 자기 효용가치를 위해서 하니까 누가 토지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환지 이렇게 돼서 환지 지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가 되냐면 제외시키는 게 있어요. 왜? 투기적 세력 있잖아요. 그럼 투기적 세력은 배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일 이후에 하게 되면 주지 않고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투기적 세력 외우지 마세요. 자,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그 박스가 돼 있죠. 고시 위에 자 환지 지정의 제한이라고 2번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어떠냐? 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1필지를 여러 필지 나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쪼개기 할 거 아닙니까? 쪼개기가 가장 많은 거예요. 하나 줄 걸 두세 개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쪼개기 하겠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공동주택을 하면 지분권별로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세 번째는 하나의 대지 안에 동일한 소유의 땅과 건물이 있을 때는 그 땅과 건물을 분할시켜버려요. 너 따로 땅 따로 건물 따로 그러면 두 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또 나대지에다가 새로이 건물을 갖다 축조한다든가 그중에 축조할 때도 뭐가 있냐면 공동주택을 져버려요. 그러면 지분권이 어마하게 늘어나니까 야삼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경우는 할 수 없도록 하게 되면 환지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즉 제외. 자, 다음 그럼 이렇게 가져가려면 다 토지를 평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업자가 먼저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이 3번의 조성토지의 가격평가란 말이 있죠. 그럼 잘못 읽게 되면 뭐가 더 먼저인지 알 수 있냐면 잘못하게 되면 토지평가협의회가 먼저인지 알아? 아닙니다. 감정평가업자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에 앞서라고 돼 있으니까 자 그걸 표시하면 되겠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작성했으면 이 작성 기준 가지고 뭐 받도록 돼 있느냐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장 여기서 키포인트가 되는 거 시험 문제. 자 요걸 이렇게 작성했다 하면 요걸 갖다가 인가 받아야 돼요. 인가. 뭐에 대해서 환지계획을. 그 여하튼 환지계획을 갖다 이렇게 하겠다는 걸 인가 받을 때는 가장 중요해져요. 비행정청만이.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빼놓고는 나머지는 비행정청만이 제주특별자치도자 자, 그 다음에 시, 군수, 구청장 이들한테 인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건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여러분 나왔잖아요. 근데 이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변경하면 다시 뭐 받는다? 인가받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가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뭐냐. 종전토지를 합필, 분필해서 명세가, 자, 종전토지 합필, 분필. 그건, 자, 이런 걸 갖다 종전토지를 갖다, 정이나 무가 합쳤다면 저랬다. 여기 지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알겠죠? 동의에 의해서 환지를 변경했다. 나의 권리를 내가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측량 결과, 그 환지 계획을 갖다 변경하는 경우에, 그다음 나아가서 환지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의 금전을 뭐 할 경우? 청산할 경우. 금전을 청산한다. 그럼 이미 권리관계 떠났잖아요. 그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행정청도 작성할 수 있고 비행정청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청이나 비행정청 다 여기는 이해관계할 때 뭐 시켜야 돼요? 열람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열람시켜서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견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반영 여부를 통보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그래서 이거는
가서 며칠 내에 해주는 거냐? 공람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공람기간 되게 14일 이상 합니다. 그 종료되고 나서 60일 내 반영 여부를 통보한다는 게 제일 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자, 다음. 이제 입체 환지를 갖다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공급을 갖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걸 갖다 미리 좀 정리하면, 입체 환지는 앞서 한다 그랬죠? 입체 환지는 신청을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걸 봐봐요. 자, 이 미리 환지계획에서 작성할 때 입체 환지는 신청을 받는데, 가서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공고했으면 요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내에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20일 연장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연장? 20일 연장해 줄 수가 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할 내용은요. 이 신청을 받았을 때, 자,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기준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때 1세대 또 1명 이상이 했다. 그러면 1세대 또는 1토지. 이거는 1주택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자, 같은 세에 속하지 않은 사람 2명이 1주택을 갖고 있다. 또 1토지를 갖고 있다. 그래도 하나를 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예외는 어떤 경우에 예외가 있느냐? 이걸 아시면 되겠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과밀 억제권역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자,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 과밀 억제권역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박스에. 자, 두 번째는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인 근로자인 경우 있잖아요. 숙소, 기숙사를 위해서 소유하게 쓴다. 즉, 근로자를 위해서 하겠다. 다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소유한 만큼, 소유만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뭔 만큼? 소유만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만약에 입체환지의 경우인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땅 가격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보세요. 땅 가격이 있는데, 이 땅 가격이 여기 보게 되면 입체환지를 해서 가져가면 권리가액이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에 70% 미만이다. 그러면 이 건물가의 70% 미만이다. 그러면 줄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근데 이 땅에 짝 때려도 뭘 갖고 있다? 건물 주거용을 갖고 있다. 그럼 당연히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고. 또 여기 신청하고서 남는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는 거. 그럼 여기는 누구한테 주는 거 원칙으로 하죠? 지금 환지는 조합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신청하지 않았다. 그럼 나머지는 일반 분양하는 겁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합원 외이자에게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외이자. 그럼 일반 분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와 같이 환지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갖다 이제 뭐 해야 되겠죠? 시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이 사업 시행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 길어질 때와 짧아질 때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리가 공부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길어질 때와 아닐 때 차이점 분명히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걸 두 번째 환지 예정 지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환지 예정 지정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사업이 장기화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정한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볼 수 있냐면, 자, 이쪽으로 살짝 다시 한번 갔다 와 봅시다. 지금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시행 기간이, 사업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1단계는 여기뿐이 못했어. 요까지 완료했고, 여기는 완료가 됐어요. 이미 완료가.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못했어. 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럼 이럴 때 문제가 바로 뭐냐? 여기 완료된 땅이라도 일단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못했다는 전부 못 주면 너무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료된 데라도 돌려줄 수 있게끔 하는 걸 환지 예정 지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정.
그래서 지정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만큼 사업의 원활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건 제한을 최소화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했다면 잘못했다면 소송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 처분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지정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이냐? 그러면 일단은 예정지를 지정해서 가서 공람시켜요. 그래서 공람시키고 나서 통지합니다. 그래서 공람시키고 예정 지정을 갖다 지정해서 공람시키고 이제 지정하고 통지합니다. 예정 지정을 지정해 놓고 공람해서 지정 통지합니다. 그러면 효력은 이 통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여기서 문제가 되면 환지 예정 지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 지정했다. 그럼 통지로부터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쪽 걸 다시 한번 또 가봅시다. 이렇게 좀 넓게 보면 되겠죠. 자, 종전 땅이 이런 땅이잖아요. 이 땅, 갑 땅이 저거 똑같이. 근데 지금 이 땅을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신 무슨 땅 쓰는 거예요? 여기 노란 땅 쓰는 겁니다. 제자리 완지를 준다 할지라도. 그 여기는 종전에 이거는 병 땅 있고 이거는 을 땅이고 이건 병 땅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누구한테 주느냐? 병 너한테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갑 땅의 일부와 을 땅의 일부를 누가 쓰는 거죠? 병이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거 내 땅인데 왜 니네 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방지할 수 있는 환지 예정 지정 효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효과 중에 첫째는요. 단순 지정 효과라고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일 밑에 보면 지정과 그래서 어떤 것을 쓰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종전 토지, 저 그림과 같이 종전 토지, 제가 노랗게 그린 걸 새로운 토지, 새로운 토지. 자,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을 원칙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디로 옮겨가는 새로운 토지로 옮겨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토지에 장애물이 있다. 장애물이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따로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새로운 주인의 종전 하얀 땅 주인은 그대로 무슨 의무가 생기면 수인 의무, 소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수인 참아야 되는 일이라 이런 얘기야. 이 자체가요. 그 다음 사용했으면 이제 수익하고 뭐 한다? 처분을 해. 자, 처분은 하얀 땅 팔면 남의 땅 파는 겁니다. 아니죠. 노란 땅 파면 남의 땅 파는 거죠. 하얀 땅은 내 땅이야. 그러니까 내 땅은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노란 땅, 새로 지정받은 땅은 남의 땅이니까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요.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지만 뭐는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땅 주인이. 그러나 새로운 거는 뭐만 할 수 있다?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이 사용 수익할 때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따로 개시를 정할 수 있다 하는 게 니은번에 있죠. 그 여기 종전 땅 주인은 무슨 해야 돼요? 수인. 인내하고 받아들이라. 알겠죠? 이걸 갖다 무슨 의무를 하래요? 수인 의무를 하는 거. 수인. 참아야 돼. 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거고. 다음 두 번째 효과는 뭐가 있느냐? 채비지. 저 중앙에 또 빨간 땅 있죠. 채비지. 채비지는 뭐 할 수 있냐면 사용도 수익도 처분할 수 있어요. 자, 왜? 이 채비지가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서 팔 수 있는 땅이니까 사업 시행자가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할 때는 작자가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민법 186조이기 때문에 등기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등기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채비지의 경우인데 팔 수 있다. 누가 시행자가 팔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 세 번째는 용익권자 보호 문제가 생겨요. 왜 용익권자 보호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종전에 만약에 이렇게 하얀 땅이 여기 갑땅이라고 있잖아요. 저 4번지 땅. 갑땅인데, 여기에 A라고 하는 애가 임대차를 들어갔어. 저쪽에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A라는 임대차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죠? 임대료, 소위 사용료입니까? 근데 지금 환지 계획에서 의하다 보니까 면적은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그럼 요게 요만큼 값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A도 요만큼 사용수익. 왜? 임대차는 사용수익이지 처분 아닙니까? 요만큼 쓰게 됨에 따라서 값과 A 사이가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왜? 나는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임대료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고, 여기 있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야, 효용 가치가 늘어났지 않냐, 여기 봐야. 면적 줄어들었을 때 도로망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줘.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 임대료 증감 청구를 갖다 요구합니다. 그런 원래 이와 같은 60일이 경과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일 내 임대료 증감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료 증감 청구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 가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임대료 증감 청구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서로 목적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럼 권리폭이 계약 해지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럼 손실에 대해서는 가서 시행자한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시행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다 볼 수 있으면, 여기 앞서 떠나겠다는 사람 땅.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환지 예정 지정 전에 토지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부지정 토지. 사용 전에 토지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가 부지정 토지에 대해서는 떠날 사람들 거쳐 사업이 시행되니까 자기들이 관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틈새를 이용해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경작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관리하냐면 사업 시행자가 관리해야 돼요. 떠난다는 사람 땅 거. 그러면 시행자가 관리하는데, 시행자가 언제까지 관리하느냐? 가서 환지 처분돼가지고 갑당이 될 때까지, 새로운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때까지,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 종료일까지 시행자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시행자는 갖다가 표진말을 설치할 수 있죠. 무단 경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겠고, 여기 이제 장애물 같은 게 있다면 제거하려면 적어도 30 이상 알려줘야 되겠고, 주거용이면 적어도 2개월 전에 이야기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게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가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걸 보게 되면 결국 환지 예정 지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용 전의 조치보다도 가장 필요 포인트가 된 건 환지 예정 지정의 효과. 알겠죠? 이게 가장 키포인트고, 환지 계획. 자, 이걸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는 걸 잘 정리해 두시고, 이제 다음 강좌는 키포인트를 갖다 나가도록 하면서, 그 다음 그것이 이해됐으면 이제 환지 처분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